196페이지 2차 부등식 설명입니다. 자, 오늘 좀 양이 많네요. 아마 나눠서 보내야겠지만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2차 부등식 풀이. 뭐 책이나 선생님들마다 좀 뭐 설명하는 방식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560번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잘 이해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설명할 것이 좀 많아지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나왔던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판별식에 따른 근의 조건에 따라서 각각을 찾아주셔야지, 이것을 외우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196페이지의 2차 부등식 풀인데요. 자, 우선은 여기 196페이지 우선 이제 기본적인 부등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그냥 gx라고 있다고 보자고. 1차 함수겠죠? 직선이니까. 근데 이 gx가 0보다 크다, 뭐 0보다 작다, 뭐 이것은 이 0이요 y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0이라는 것은 x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gx가 x축 이외에 있는 범위를 쓰시오 이거예요. 자, 방정식하고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막 많이 헷갈리는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다 x의 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gx가 0보다 크다 하면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범위에 x의 값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gx가 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건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때 x가 3일 때 gx는 0이다 썼다고. 자, 그렇다면 gx가 0보다 큰 범위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g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이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a, b, c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뭐 이건 3차함수식인데 이런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fx라고 해봐요. 근데 fx가 0보다 큰 범위를 표시하고 싶다.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오면 x축 위에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빨간색을 표시하면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를 해놨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x의 범위예요. 그래서 fx 그래프에서 x축보다 큰 범위는 x는 a에서 b, x는 c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도 등호로 붙여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f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쓰시고 그러면 x가 a보다 작다 이 범위하고, 또 여기도 있죠? x의 범위가 b에서 c 사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fx의 식하고 이런 gx의 식이 있는데, 여기서 fx가 gx보다 큰 범위를 찾고 싶어요. fx가 gx보다 큰 범위.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y의 값이 fx가 gx보다 크려면 우선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여기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하면 이 a, b, c는 fx하고 gx가 같아지는 거 아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a에서 b 사이라고 해봐요. x가 a에서 b 사이가 되면 이 지금 fx가 위에 있죠? 그럴 때는 fx가 gx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죠. 또 여기서도 x가 c일 때도 서로 같지만 c보다 클 때는 fx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5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x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려고 했으니까 이 fx가 0이 되는 그 x의 값만 표시를 해주면 fx가 0이 되는 값은 이 값하고 이 값이 있죠. 자, 이 값을 경계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fx가 0보다 크려면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를 써야 하니까 이 범위는 x가 a보다 작은 범위죠. 또 이 범위는 x가 b보다 큰 범위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gx가 3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 했을 때는 gx가 3인 점을 우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gx가 3이 나오려면 이 값이죠. 네, x가 0일 때도 3이고 x가 2일 때도 3이고 근데 x가 0하고 2일 때는 3이 나오고 3보다 크려면 이 부분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쿨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0에서 2까지가 된다. 자, 이제 합성함수 문제죠. fx하고 gx하고 근데 우선 만나는 점을 표시를 해야 돼요. fx하고 gx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대. 자, 이 중에서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큰 범위를 차지해야 돼요. 자, 이 점을 경계로 해서 b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볼록한 게 더 위에 있죠. 그래서 x가 b보다 작다. 또 여기에서도 이 x가 2에서 만났는데 2에서 왼쪽은 gx가 위에 있고 2의 오른쪽에서는 fx가 위에 있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곱해서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시려 했는데 그러려면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려면 fx도 플러스고 gx도 플러스인 부분하고 fx가 마이너스하고 gx도 마이너스인 x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아까 여기 복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구간에서 이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없죠.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는 0보다 크지만 gx는 계속 내려가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존재치 않고 이 부분에서 한번 보면 fx는 x가 d에서부터 양수가 되는데 x가 d에서부터 양수가 나올 때 gx도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근데 x가 d보다 크다 이쪽은 fx는 한없이 커지지만 얘는 m일 때 이제 작아지죠. 그래서 m까지만 되는 거죠. m 이상에서는 fx는 플러스 나오지만 gx는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우선 이 범위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음수인 범위. 우선은 fx가 음수인 범위는 a에서 d인데 a에서 d 중에서 gx가 음수인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인데 이쪽은 같아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쪽만 써야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써야 한다? x가 a에서 c까지만 된다는 거. 자, 설명은 사실은 뭐 간단한데요. 우선은 이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그 밑에 문제도 조금 더 한번 봐보시고 정답지만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x의 범위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프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우리가 계속 크크작작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모형으로 생각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x제곱은 2라고 3인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놨어. x가 0보다 큰 범위는 x가 1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바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1, x-3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면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에서 0이 나오는 값은 2하고 3인데 x가 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죠? 크크작작으로 했죠.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꼭 2차 함수를 다 그려보고 크크작작 할 필요는 없고, 아니 2차 함수를 그려보고 0보다 큰 범위 작은 범위 찾으실 필요는 없고
2차 부등식은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 하니까 x가 클 때는 크크 작자, x가 작을 때는 사이까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뭐 인수분해가 시키면 1, 3, 1, 1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니까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고 되죠. 자, 2차 부등식 인수분해를 했고 0이 되는 값은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데 x가 작은 거죠. x가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사이값으로 나온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이값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를 받고 표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0되는 값을 찾으면 3하고 마이너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x가 큰 거죠. x가 클 때는 크크 작자로 나와니까 x가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564번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얘네들은 분명히 2차원에서 그렸을 때 이 근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근을 이 근만 구해주시고 사이값이다 크크 작자에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근을 한번 구해보니까 x는 이게 만약에 이꼴0 방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따지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은 사실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x가 작은 거니까 사이값으로 나오시면 되죠. 그래서 작은 거, 상대적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564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도 풀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데 x가 큰 거죠. 그러면 크크 작자로 나오니까 둘 중에 큰 거. 그리고 드는 거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2차 부등식을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설명할 것이 200페이지, 201페이지 설명할 것이 좀 많은데 그것을 이 표 하나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좀 잘 들어보세요. 자, 판매시 t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한다? 아래로 볼록하게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이 또 두 근을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근을 알파, 이 근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럴 때 f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는 거 어떻게 돼요?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꼴이 붙어있으면 여기에다가 이꼴만 쓰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근데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쓰시오 했으니까 이 범위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만약에 등호가 등호하면 이렇게 등호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를 지나게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가 답을 찾아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판별식 t가 0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x축에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죠. 자, 이때 중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럴 때 fx가 0보다 큰 범위는 x가 알파일 때는 0 나오는 거죠. 그때만 빼고는 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일 때도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그래프 사이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한 번 있죠. 어떨 때?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이때는 부등식의 범위지만 답은 이렇게 방정식처럼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근이 없는 경우죠. 근이 없다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이제 계속 중요해요. 자, 판별식 t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애들이 이렇게 그리고 야 나중에 언젠가 만나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렇게 x축이 붕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럴 때는 fx가 0보다 큰 범위, fx가 0보다 큰 범위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양수죠. 그래서 이때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게끔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때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모든 실수가 되죠. 뭐 0 나오는 것은 없지만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0보다 크니까요. 그럼 이때는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요? 없죠? 해가 없다가 되고 판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써보시고 여기 다음 것을 우리가 쓸 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외우시지 마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면 어차피 쓸 때만 기억이 나지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 안 납니다. 그래프를 판별식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구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꼭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네들은요 다 풀 줄 알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다 풀 줄 아는 문제들을 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야. 이 표를 꼭 작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56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은 여기서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근이 나와서 그 근보다 크크 작작이냐 사이값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됐었는데 얘네들은 인수분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곱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x가 3만 빼고는 이 식이 다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0도 나오지만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을 하더라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답은 모든 실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세 번째 문제는 x-4의 제곱이 0보다 작은 야 제곱을 해서 0보다 작은 수는 허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거 허수 파트가 아니죠. 허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지금 배우는 것은 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다시 말하면 다 모두 실수란 말이야. 그잖아. 실수잖아. 자, 근데 제곱에서 0보다 작은 경우는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제곱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작은 경우는 없지만 같은 경우는 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568번 지금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고 572번 아니 578번 580번 형태의 시험 문제에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것을 연습하기 위한 문제고요. 자, 얘는 우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거 근을 판별식 t를 조사를 해보면 반절의 제곱 9-ac에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그래프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근을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얘는 근을 안 갖는 거죠. 근을 안 갖는다는 소리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근을 안 갖는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게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0보다 큰 범위를 쓰시면 했는데 이 그래프는 어떤 값을 넣어도 다 x축, 그러니까 y는 0보다는 다 크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죠. 자, 얘도 판별식 t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판별식 t가 음수가 되니까 근이 없다는 거죠. 근이 없다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f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하나라도 있어? 없죠. 그래서 568번에 2번은 해가 없다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판별식 t를 조사를 해봐도 판별식 t를 조사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음수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에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줘버려. 자, 마이너스 x가 있었을 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반전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중에 증명할 때 수행평가 같은 데에서 증명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니까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다 4분의 3을 더우니까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실수를 대입을 하더라도 이 식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570번은 연립 2차 부등식이죠. 뭐 각각의 부등식을 범위를 구해서 연립만 시켜주면 되죠. 자, 얘는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쓰고 보니까 0 되는 값이 x 이꼴 그러니까 0하고 4죠. 자, 근데 x가 큰 거죠. 어떻게 한다? 크크 작자. 그래서 x가 4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x-2,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작은 거니까 사이값으로 나와보니까 답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공통된 범위만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수직선을 안 그리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2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0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572번도 부동호가 두 개 나오고 각각 분리해서 이 식을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하나의 식은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의 식은 뭐 그냥 이거 안 쓰고 이것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8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8. 그래서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된 범위만 찾아주시면 되죠. 자, 여기 이항을 시켜보니까 6x 마이너스 16 이 8로 예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이값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얘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가 되고 얘도 예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크크 작자로 나오니까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만 우리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해보고요. 574번 이제 해가 주어졌을 때, 자, 이거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 자, 근데 크크 작자로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 범위가 나오려면 어떤 식이 있어야 돼?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려면 x-2가 있어야 하고 x가 1보다 작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0보다 커야만이 크크 작자,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여기다가 3만 붙여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는 식이 얘가 된다 해서 a값, b값을 구해줄 수가 있죠. x제곱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9, b는 6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부등식 문제지만 얘를 이렇게 봐도 돼요. 이거의 두 근이 2하고 2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근각에서 관계. 두 근의 합은 3분의 A 해서 A는 9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두 근의 곱은 2는 근각에서 관계에서 3분의 B, B는 6.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전개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2차 함수식이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지금 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576번이 이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인데요. 우선 해외 범위가 나왔으니까 사이값으로 나왔네. 사이값으로 나왔으면 식이 어떤 식이 있어야 돼요? 3분의 1에 x 2분의 1에 그리고 x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이 돼야 하는데 여기 x제곱의 개수가 a가 있네요. 근데 a를 여기다 붙여준과 동시에 어떻게 돼야 돼요? 부동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하 얘가 음수구나 이것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고 이제 전개를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ax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1을 하니까 선생님 지금 좀 빨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하니까 여기에서 a가 얼마가 돼야 한다? a가 마이너스 6이 돼야 한다. 또 b는 얼마가 돼야 한다? b는 6분의 1이 돼야 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위에서 a가 빠졌죠? 네, a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자, 아니면 여기에서도 근각 계수한 관계를 이용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를 방정식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a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b 이퀄 0에 이거의 두 근이 3분의 1과 2분의 1이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이거 두 근의 합은 6분의 5가 되고 여기서는 근각에서 관계로 하면 a분의 6이 나오죠. 그로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두 분의 곱은 6분의 1인데 a분의 b가 되니까 잠깐만 두 분의 합은 6분의 5고 a분의 5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하고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보기에 식을 빨리 구하려면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서 나온 애들이 이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두 분이다 생각을 하시고 풀어주시면 좀 빠르고요. 만약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는 처음 방정식의 풀이 방법보다는 얘네들로 부등식을 만들어 주고 나서 뭐 a를 곱해주고 부동의 방향 바뀌고 전개를 해서 뭐 미지수를 찾아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요. 자,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578번, 580번 문제고요. 이거 또 207페이지 두 문제가 남았는데 두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칠판을 또 한 번 더 지워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밤에 업로드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두 개만 하고 오늘 영상은 내일 선생님 출근해서 582번, 584번 촬영을 해서 같이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자, 578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A자를 거꾸로 써. 그러니까 all X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X를 의미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수학에서는 거꾸로 쓰면 이게 모든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을 해야 한다. 이 2차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얘를 넘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데 이 모든 X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이 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X축과 안 만나야겠죠. X축과 안 만난다는 것은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어야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2차 함수식이 0보다 클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바로 가지 말고 이 그래프를 한 번만 걸쳐서 가시면 이제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판별식 D만 조합을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N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고 N제곱 마이너스 4M이 이렇게 돼서 자, 2차 부등식 인수분해 되니까 쉽게 풀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M이 0, 이 식들이 0 되는 값은 0하고 4인데 사이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0에서 4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자, 580번은 578번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580번 문제에서 2차 함수식, 2차 부등식, 2차 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왜 차이가 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2차 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커야 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것은 맞아. 그런데 최고차이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최고차이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만이 붕 떠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들어가고요. 자, 만약에 M이 1일 때는 2차식은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2차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M이 1일 때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M에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3은 0보다 크다 하면 없죠. M에다 1을 대입하면 0, 0 다 없어지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3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3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립 보니까 M이 1도 하나가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얘는요, 시험 문제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M이 1보다 클 때 판별식 T는 기본적으로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하고 N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3M 플러스 3이 0보다 작고 N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한다.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이게 0 되는 값은 M이 1하고 4가 나오는데 사이값으로 나와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답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도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580번의 답은 M은 1 이상 4 미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582번, 584번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에 연습할 부분이 다른 때보다도 양이 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 학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등식이 끝나게 되면 이제 기하 부분, 좌표, 그다음 점에 관련된 거, 그다음 직선을 한번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식 원을 한번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행이동을 배우게 되면 끝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범위가 이번 주에 했던 분량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본 부분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또 언제 계속 배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지만 이게 이제 고등학교 거랑 믹스가 되면서 훨씬 어려워지고 또 많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좀 너무 단순하게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다 잊어버리죠. 그냥 모래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밀물이 되면 싹 없어진다고. 그래버리면 이제 어느 순간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겨울방학 때 라플라스 다니면서 뭐 했는가. 참 많은 시간과 또 부모님은 많은 비용을 내시고 공부를 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죠. 자, 근데 이 부분만 오늘 수업 부분까지만 정말로 조금만 넘어가면 기하 부분은 뭐 또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하고 매칭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처음 기하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 배우는 방법이 처음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생소해요. 누구나 다 생소한 것은 좀 모든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야. 자, 근데 오늘까지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 학생들이 반복할 때 2학기 거 나가는 동안에 좀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모습을 보겠죠. 그때 40%, 50% 정도만 머릿속에 남는다고 치면 정말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582번. 2차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를 식으로 쓰면 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항상 이 식이 성립을 해야 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얘가 2차 함수식이 되는 거고 얘를 이항성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항상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돼. 이 식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 a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a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거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a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자, 얘 1승리가 되는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0 되는 값은 0하고 마이너스 2니까 a는 0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런데 이거하고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셔야 하니까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된다? a가 0보다 크다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84번. 자, 이 함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항상 x 플러스 1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식의 범위가 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다 이항만 해놨어요. 자,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줘 보면 여기가 a 플러스 1 x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고 부동의 방향이 작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거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똑같죠. 자,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x가 2에서 3까지 사이 값으로 나오려면 x-2, x-3이 있고 이거보다 작아야 있고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이거 전개한식이 이거랑 같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방정식으로 놓고 두 분이 2와 3이다 해도 되고요. 자, 이거 선생님 그냥 전개를 해버릴게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니까 a는 마이너스 1, b 플러스 1이 6이 나와야니까 b는 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한 부분이 양도 많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야.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원장 선생님 설명을 몇 번 들어가야 하고 또 실제로 원장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 전화를 통화를 해서 하든 간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 계속 나갑니다. 자, 조금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25일 날이 토요일, 금요일 날 성탄절 날은 아마 많이 쉴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쉬어야 하고 선생님들도 쉬어야 하고 그래서 국어 영어 테스트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 텐데 원장 선생님은 26일 날 토요일 날 26일 날 토요일 날인가? 아무튼 이번 주는 원장 선생님은 토요일 날 출근을 하게 되고 일요일 날은 좀 쉽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고 헷갈리더라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책 검사를 다 맡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꼭 원장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